둘, 셋.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 전재영 세무사입니다. 네,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6월달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또는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6월달 성실신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라든지 공제 감면 등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소득공제 내용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잘 챙기고 있으신 부분도 있지만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한번 챙기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라고 하게 되면은요. 어떤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또 500만 원 이렇게 투자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서 투자 권유를 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소득공제를 3,000만 원 또는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챙기셨는지, 그리고 이게 투자한 연도뿐만 아니라 좀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제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를 한 그 해 이외에도 그 2년 이내에 공제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결손이 나서 따로 혜택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매출액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될 때 그때를 선택해서 출자 확인서를 받으시면은 그때 원하시는 때에 소득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개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시설 투자라든지 네. 투자가 많으시니까 과표가 조금 적은 경우에는 내년이나 후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업 첫 해에 결손이 나더라도 그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 혹은 그 다음 해 총 이제 2년 내에 공제 연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서 첫 해에 결손이 나더라도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에 매출액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에 이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적용하셔서 절세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공제가 이렇게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벤처기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1호에서 6호까지 이렇게 법령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3호, 4호, 6호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투자 금액 때마다 이제 적용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하는 100% 모두 인정이 되고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는 70%, 5,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3, 4, 6호는 그런데요. 나머지 1, 2, 5호는 얼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죠? 1, 2, 5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10%만큼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3, 4, 6호 공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있고요. 또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또 이외에 뭐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펀드라든지 그런 부분, 와드이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네네. 늘상 많이 하고 계시는 뭐 개투조합이라든지 벤처기업, 그 다음에 어떤 온라인 소액 투자증권 방법으로 출자를 하신 경우에는 이제 혜택을 3,000만 원, 5,000만 원 기준 바탕으로 뭐 100% 또는 70%, 30% 기준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투자 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할 주의할 부분.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했는데 혹은 출자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3년 이내에 출자를 이제 회수한다거나 투자 주분을 이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하고 3년간은 유지를 해야 향후 추징이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 투자 자체의 이제 수익성도 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네. 수익성 자체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이 발생이 되긴 하겠네요. 네네. 그리고 뭐 변론이긴 하겠지만 벤처기업 투자해갖고 양도세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감면이나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좀 뭔가 원장님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세액 공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과 공유 중소기업 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텐데요. 먼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1호에서 6호까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1호에서 이제 중소기업과 이제 근로자가 경영 목표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하고 그 설정을 한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4호에 이제 우리사주 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혹은 이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이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저희가 원장님들 MS법인을 만들어드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의원과 MS법인 간의 공동기금을 만들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 성과공유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구체적으로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이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인건비로서 비용 처리가 되고 또 두 번째로 경영성과급의 15%만큼 또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에 50% 감면이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만 좋은 것도 아니고 근로자만 좋은 것도 아니고 서로 양방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성과급을 예를 들어 갖고 1억을 지급했다라고 네. 하게 되면 15%면은 1,5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겠네요. 네. 또한 뭐 지방세도 공제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면 1,65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기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할 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상시 근로자 수가 만약 감소한다면은 이 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또 이 성과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특수관계, 예를 들면 가족이라거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경우 혹은 이제 총 급여가 7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간호사분들은 이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페이닥도 아닌 이상은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하겠네요. 네. 또 다른 세액 공제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통합 투자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제 기계장치 등 이제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혹은 이제 무형자산 이제 투자했을 때 이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고품이라든지 운용 리스는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뭐 공제에 대한 디테일한 규정이 있을까요? 이 통합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투자 금액의 10%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에다가는 3%를 추가적으로 또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고 추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신규 오픈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후에 병원 시설들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는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이제 수도권 안에서는 이제 대체 투자, 이미 있는 시설을 그대로 폐기를 해서 폐기 확인서를 받고 또 이제 새로 대체하는 경우, 그 경우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제 밖에 있는 원장님께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는 원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좀 더 신설 투자에도 적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채용이 많은 경우에는 이 제도랑 비교해서 유불리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중요한 그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뭐 또 다른 그 세액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요. 또 이제 육아휴직을 하신 분이 이제 복귀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 어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일로부터 2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와, 굉장히 크네요. 30% 네,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라고 하면 5천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1,500만 원, 2년이면 뭐 3천만 원 가까운 네. 세액공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요건이라든지 뭐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이제 퇴사하셔서 이제 경력이 단절된 이제 여성분을 채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2년 이상은 경과하고 또 이제 15년은 경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간 요건이 있고요. 또 이제 가족과 같은 이제 특수 관계인은 적용이 안 되고 또 이제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육아휴직, 복직,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먼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제 1년 동안 인건비의 30%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 2년,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는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육아휴직 복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육아휴직을 가신 분이어야 하고 또 육아휴직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해당하면 안 되고요. 가족과 같은. 그리고 이제 직전에 비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네.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직 세액공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전재영 세무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고용징대 세액공제 등을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